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17일 월드뉴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저희는 세 가지 꼭지만 준비했습니다. 근데 저번 주 한 10일 전부터 지금까지 월드뉴스를 이제 대륙별로 이벤트가 일어나는 것들을 한번 지켜봤을 때, 중요한 부분은 이제 미국의 동향이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유럽의 이제 동향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우리나라의 관계, 그 다음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미,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 중동아시아, 서남아시아 이쪽 시장이 이제 우리가 어, 존재하는데 동남아시아 시장도 있고, 그중에서 이제 다섯 가지 꼭지 중에 하나는 이제 오세아니아,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오세아니아 호주의 이 IS라는 테러 집단의 조직원이 총기 난사를 일으킨 게 있습니다. IS가 우리가 이제 잊을만 하면 이제 다시 튀어나오는 IS라는 그 테러 조직은 사실 이라크와 시리아를 시리아에 있는 그 순위파 세력이 만든 하나의 테러 집단인데요. 그래서 국가가 없는 곳에 침투를 해서 그곳에서 범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조직이었습니다. 한참. 근데 이라크도 그렇고 시리아도 이제 시리아는 뭐 미국의 같이 친미 성향의 정권이 있고 또 이라크도 사실 친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이 두 나라가 안정화되진 않았지만 IS가 어떤 기반을 펼칠 수 있는 싹을 칠 수 있는 영토는 없다. 지금 현재 그렇게 봤을 때 계속적으로 그런 영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슈에서 잠잠했지만 다시 호주의 총기 난사 사건을 인해서 이렇게 재점화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IS가 다른 이제 테러 집단이 또 어떤 이슈를 일으키게 된다면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이슈에서 또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IS는 주목을 받기 원하는 집단일 겁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 그다음에 이란,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이팔 전쟁이 있고, 사실은 미국의 관심을 갖는 게 테러 집단들의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하죠. 미국이 돈을 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협조와 미국이 인정하는 정권이 어떻게 보면 안정화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중앙아시아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얘기로 미군이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했고 어, 했지만 이 정권이 어떤 부패나 이런 걸로 무너지고 탈레반이 다시 사실 여러분들 제가 그 수업 시간에 항상 말씀드리는 그 아프가니스탄의 대표적인 노벨 수상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이제 연을 쫓는 아이 그다음에 청계의 찬란한 태양 뭐 요런 대표적인 소설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빈곤한 국가에서는 가장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중국이 쳐들어왔던 이제 병자호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한 사람들, 여자라든지 뭐 어린 아이라든지 이런 어, 존재들이 피해를 많이 본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실은 강해져야 되고 이런 외세로부터 침략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그,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정말 힘센 사람 옆에서 같이 우호적으로 같이 잘 지내는 거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죠. 미국의 이제 질서에 따라서 우리는 같이 협력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국민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 틀에서 우리는 이 월드 뉴스, 전 세계적인 뉴스를 봐야 되고 전 세계 뉴스에서 각 대륙별로 일어나는 이벤트에서 우리나라와의 직접적인 영향, 그러니까 경제 관계도, 경제 의존도를 많이 봐야 됩니다. 의존도는 사실 미국이 가장 높지 한 3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한 20% 정도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유럽과 그다음에 뭐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에 이제 뭐 중동아시아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중동아시아도 크긴 하지만
다른 아프리카나 뭐 중앙아시아나 뭐 이런 데보다 남미보다는 크지만 주요국보다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일어나는 이벤트들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에너지 수급입니다. 에너지가 어떤 석유라든지 뭐 가스라든지 이런 수급들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전 세계적인 안정이 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 물류가 해상 물류의 유통 경로에서, 해상 경로에서의 어떤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해상 경로에 따른 보험료도 증가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제반 비용들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에너지 가격도 올라가는 거죠. 그럼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원자재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물건 가격도 상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자, 우리 세 가지 부분으로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전에 있었던 10일 동안 있었던 다섯 가지의 이벤트 꼭지들은 조금은 제쳐두고 요 세 가지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 패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미국 연준의 경제 상황, 모든 정치, 모든 이슈, 사회 상황 다 귀결되는 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라고 하면은 그 경제가 사실은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문제입니다. 일반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 거.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안정적으로 잘 사는 게 우리 모든 국민들, 뭐 전 세계인들이 원하는 바일 겁니다. 어지러움 없이 안정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게, 그래서 모든 문제들의 어떤 상황들을 파고 들어보면 이건 다 경제의 문제입니다. 경제를 잘 풀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중에서 가장 큰 힌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의 패드입니다. 패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패드에서 어떤 발표하고 있는 어나운스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장 잘 따라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미국 연준 패드에서는 금리 동결하고 점도표에 대해서 수정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는 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장은 금리 동결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고, 하지만 2026년에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의 영향을 보면은 환율 및 외국인 수급이 있습니다. 달러에 대한 강세 속에서 외국인 자금에 대한 유출 압력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성장주를 봤을 때는 뭐 금리에 민감한 바이오, 그다음에 인터넷 섹터의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글로벌 AI 반도체에 대한 공급망 재편하고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확산입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추락 본격화와 함께 가전시장에서의 온 디바이스 AI 탑재율이 증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게 HBM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그 메모리 반도체의 HBM을 수급을 받는 데는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에서 이 어떤 SK 하이닉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함으로써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납품하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건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주가를 봤을 때 SK 하이닉스에서 납품업체들에 대한 비율을 주가에선 회계 장표에서는 나타나진 않지만 10% 이상이 넘어가는 어떤 그 납품업체가 있으면 거기는 주석에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 이름을 쓰진 않지만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C라는 업체를 씁니다. 뭐 여러 가지 삼성전자는 뭐 여러 가지 사업군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SK 하이닉스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SK 하이닉스가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가장 잘 반영된 것은 엔비디아의 납품입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가장 큰 슈퍼스타, 지금 슈퍼스타 에서 사실은 이제 조금 힘이 빠지고 슈퍼스타는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이제 뭐 현재 다시 또 최고의 슈퍼스타가 됐지만 이 엔비디아는 한참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 업체가 주목을 받게 되고, 엔비디아가 가장 큰 주목을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한 콩고물을 이제 SK 하이닉스가 받은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주가 세계 장표, 납품업체에 대한 회계 장표를 봤을 때 10% 이상이 되는 건 주석 공시가 돼야 됩니다. 주석으로 공시가 되는데 거기 이제 A라는 업체로 해서 떤 금액이 나왔는데 그 금액이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크진 않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략 한 뭐 그 3조 정도의 매출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더 큰 액수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또 돌이켜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3조 매출밖에 안 올렸지만 다른 데서는 그 HBM이 아닌 그냥 일반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또 반증이 되는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그래서 골고루 잘하고 있다. HBM만 몰빵하는 게 아니라 어떤 포트폴리오를 잘 해서 리스크 해치가 반도체 시장에서의 리스크 해치를 잘 하고 있다라고 알아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 부분을 보면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동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대한 어떤 그 하회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 국면하고 중국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 경기 회복이 되면 중국에서는 많은 에너지 자원, 석유 석유 리스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원유에 대한 어, 그 가격이 낮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긍정적인 요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는 SK, 뭐, 이노베이션, S-오일, 정유 중에 수익성의 악화 우려가 있다. 수요에 대한 감소가 있기 때문에 항공 해운에서는 에너지 연료비에 대한 절감 기대감으로 그다음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항공주에 대한 또 호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종합 의견을 보면은 한국 시장은 미국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뭐 AI 반도체 뭐 이런 거는 괜찮다. 뭐 유가에서는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정유주들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25년 12월 17일 뉴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